안녕하세요. 에너지올릭스의 김영문입니다. 저희는 최근에 그 고주파를 이용한 여러 가지 원리들, 치료 원리들을 쫓아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스웰 방정식도 공부하셨고, 임페던스에 관한 말씀도 제가 드렸었고요. 그리고 RF의 그 열을 내서 치료하는 RF의 방법, 그리고 어떤 도체의 표면으로 흐르는 에너지 장애에 관한 말씀도 제가 드렸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혈관 치료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고주파가 치료되는 원리 중에 열이 나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 열에 의존하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고주파 치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열을 내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 열은 그렇게 많이 나지 않거나 별로 그렇게 신통치 않게 나는, 열이 많이 나는 치료가 있고 열이 안 나는 치료가 있어요. 열이 많이 나는 치료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써마지, 또 튠리프팅, 이런 거는 열이 나죠. 우리 몸에서 열이 납니다. 그 밖에 기타 등등 수많은 고주파들이 대부분 열이 나는 치료죠. 니들 RF도요. 니들 RF도 열이 나는 치료를 이용해서 코아귤레이션 컬럼을 만들고, 그 컬럼과 컬럼 사이에 콜라겐이 많이 만들어지게 해서 리주비네이션에 쓰는, 소위 리프팅 목적으로 쓰는 니들 RF도 있죠.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말씀은 열이 그렇게 나지 않는데 소기의 목적, 치료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들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잘 알려져 있지 않고요. 거의 제가 논문을 통해서 처음 세상에 많이 내놓은 것들입니다. 이런 현상은 왜 생기냐면, 우리 몸 세포 안에 핵이 있죠? 핵이 있습니다. 이 세포 밖에 세포막이 있는데, 이 세포막이 어때요? 바일 라멜라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고주파를 흘리면 고주파는 이렇게 세포막을 통과합니다. 예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저주파를 흐르면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하고 우회하죠. 여기 ECF 쪽으로 흘러나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고주파를 흘리면 세포막을 통과해서 나가는데, 열이 별로 발생하지 않게끔 굉장히 에너지를 조금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주파가 이렇게 세포막을 통과해서 나가면서 이 안에 전기가 통하는 물질이 있으면 그 녀석을 변화시켜요. 대표적인 게 멜라닌입니다. 멜라노좀에 쌓여있는 이 멜라닌. 이 멜라닌은 탄소가 18개로 구성되어 있는 반도체입니다. 세미 컨덕티브 머티리얼입니다. 멜라닌이 반도체다 보니까 고주파가 휙 지나가면 이 녀석이 공격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8년 전에. 그래서 우리 몸에서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연구를 시작을 했고, 그 결과를 조금 오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적인 에너지가 이렇게 세포막을 통과할 때는 이 안에서 공격받는 것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멜라닌이고, 두 번째는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우셨죠?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생겼죠? 이 미토콘드리아는 화력발전소입니다. 우리 세포의 화력발전소. 화력발전소니까 당연히 전기에 당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미토콘드리아가 멜라닌을 어떻게 통제를 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멜라닌하고 미토콘드리아는 전기장이 걸리면 공격받는다. 여기까지 한번 이해하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짓을 했냐면, 신세틱 멜라닌. 신세틱 멜라닌은 말 그대로 합성 멜라닌이죠. 우리 이제 자연계에 존재하는 우리 사람한테 있는 멜라닌 이런 게 아니라 화학적으로 만든 겁니다. 구조는 똑같아요. 사람한테 있는 멜라닌이랑 구조가 똑같아요. 이걸 얻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펑거스, 곰팡이에서 채취하기도 하고요. 균을 배양해서 멜라닌을 빼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아무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멜라닌을 어떤 용기에 담아요. 담은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고주파를 딱 걸 거예요. 이 용기는
뭐 도체는 아니더라도 전기가 통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여기 멜라닌이 있어요. 그냥 우리 이거 접시라고 합시다. 접시 안에 멜라닌을 이렇게 놔두고 물에다 띄워놨어. 그런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전기를 걸었어요. 교류 전류를 걸었어요. 더하기 빼기가 막 바뀌어. 네. 그리고 멜라닌을 화학 분석을 합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NMR 테스트라는 걸 했어요. 제가 뉴클리어 몰레큘러 레조넌스 테스트라 그래서 어떤 내가 알고 싶은 무기 화학 물질의 화학 구조를 그래프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 신세틱 멜라닌을 담아놓고 전기를 주기 전에 먼저 이 멜라닌의 화학 구조를 제가 검사를 했더니 지금 보시는 빨간색 그래프로 만들어져서 보이는 게 보이죠? 모든 공격받지 않은 멜라닌은 이 형태의 NMR 테스트 결과를 내보냅니다. 이런 거 다 의미가 있는 시그널이에요. 이런 거. 이런 거 다 의미가 있어요. 화학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가 전기를 빡 준 다음에 멜라닌을 화학 구조 검사를 했더니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보이세요? 파란색으로 바뀌었다고요. 이 빨간색 피크 쳤던 애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건 뭘 뜻하냐면 NMR 검사에서 구조가 바뀐 걸 뜻합니다. 멜라닌에다가 전기를 줬더니 멜라닌의 화학 구조가 바뀐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선 어떨까를 해봐야죠. 네,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그거 하기 전에 하나 공부를 더 하면 우리 아시는 것처럼 멜라닌이 만들어지는 패스웨이는 이렇게 유멜라닌 패스웨이, 페어멜라닌 패스웨이가 있죠. 그래서 페닐알라닌에서부터 타이로신, 도파, 퀴논 뭐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죠. 그래서 이쪽 패스웨이로 가면 까만색 여기요 유멜라닌 블랙 제 머리카락 같은 색깔의 스킨 컬러나 헤어 색깔을 갖게 되고 브라운은 뭐죠? 네. 브라운색의 피부색을 갖게 되죠. 황인종처럼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쪽 코스로 가게 되면 어때요? 이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하면 페어멜라닌. 이거 뭐예요? 빨간 머리 앤. 머리카락이 빨개. 그죠? 빨간 애들. 네. 또 뭐 있어요? 백인도 있죠. 그쪽 애들은 이쪽 패스웨이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저나 흑인처럼 스킨 컬러가 까만 사람들은 이쪽 패스웨이로 가죠. 거기에 이런 여러 효소들이 관여한다는 건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타이로시네이즈가 관여를 하고 시스테인이랄지 글루타치온이 있으면 일로 가죠. 이게 뭐예요? 배곡 주사 혹은 비욘세 주사라고 알려져 있죠. 미국의 비욘세 가수 비욘세가 많이 맞았다 그래서 원래는 흑인인데 그 주사를 계속 맞았더니 약간 백인처럼 됐잖아요. 이쪽 패스웨이로 가게 만든 거죠. 네. 멜라닌이 활성화되지 않도록 유멜라닌이 활성화되지 않도록 한 거죠. 자, 이런 패스웨이로 가서 일로 이렇게 진행하는 요 패스웨이, 요렇게 가는 패스웨이는 산화 반응입니다. 산화 반응. 산화 반응이 뭐죠? 영어로는 옥시데이션, 옥시더티브 리액션 뭐 이렇게 얘기하죠. 산화 반응은 전자를 잃어버리는 거죠. 전자를 잃었을 때 우리가 산화 반응, 전자를 얻으면 환원 반응 혹은 항산화 반응, 엔티옥시던트 혹은 리덕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전자를 얻으면 일로 가는 거고요. 전자를 잃으면 이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패스웨이, 우리가 멜라닌이 많이 만들어지는 패스웨이는 전부 다 산화 반응이에요. 그래서 기미 치료를 할지 멜라닌을 줄이는 모든 치료는 항산화 치료를 해야 돼요. 이쪽으로 못 가게. 여기 있는 애를 이렇게 퇴행시켜야 돼요. 여기 있는 애를 이렇게 퇴행시켜야 되고 여기 있는 애를 이렇게 퇴행시켜야 엔티옥시던트 치료를 해야만 이쪽으로 이렇게 가게 해야만 치료가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타이로시네이즈라고 하는 이 효소,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하는 이 효소를 억제하는 약을 쓰죠. 그게 뭐죠? 도미나 크림, 기미 크림. 기미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크림은 다 얘네들 불락합니다. 이렇게 이쪽을 못 가게. 예? 이쪽을 못 가게 해요. 항산화 반응을 이용하는 거죠. 전기는 어떨까요? 전기는 강력한 항산화 반응을 일으킵니다. 엔티옥시던트 리액션을 만들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전기를
멜라닌에 주면 구조가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 전자기장이 딱 걸리면 멜라닌은 전자를 받아요. 왜? 얘는 반도체니까.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전자를 받습니다. 우리가 반도체에는 N형 반도체하고 P형 반도체가 있다는 걸 고등학교 때 배우셨을 거예요, 아마. 그 중에서 전자를 잘 받게 되어 있는 구조의 반도체가 바로 멜라닌입니다. 전자기장이 걸리면 언제든지 전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전자를 받아서 엔티옥시던트로 여기를 다 블로킹합니다. 진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세포에 이거는 멜라노사이트입니다. 멜라노사이트에다가 알파 MSH를 트리트먼트를 해가지고 얘는 이제 그 멜라닌을 많이 만들게 하는 효소죠. 그래서 얘를 트리트먼트를 했더니 어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평상시에는 이렇게 멀쩡했던 애가 이거 멜라노좀입니다. 까맣게 보이는 요 녀석들이 멜라노좀인데 여기요. 요거를 확대한 게 여기죠. 확대해서 본 게 요렇게 보여요. 흐리멍덩한 까만색으로 보이죠. 여기다가 MSH를 치면 어때게? 이거는 아시는 것처럼 멜라노사이트 스티뮬레이팅 호르몬이잖아요. 그래서 멜라닌을 많이 만들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랬더니 멜라닌이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때는 흐리멍덩한 까만색이었는데 까매졌죠. 이렇게 까매졌어요. 까매졌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다 대고 고주파를 빵 쳐요. 전기를 줘요. 전기 줬더니 어떻게 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강력한 항산화 반응을 일으킨다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10시간, 12시간, 24시간, 48시간 갈수록 굉장히 진했던 멜라노좀이 흐리멍덩해지죠. 다시 이쪽으로 간다고. 무슨 말이냐? 알파 MSH를 치료해서 이쪽으로 왕창 갔던 애들이 RF를 딱 쏘는 순간 퇴행합니다. 이렇게. 시간별로 따져보면 10시간, 12시간, 24시간, 48시간 동안 전자현미경으로 제가 다 잡은 건데 전자현미경으로 잡았더니 이렇게 진했던 멜라노좀들이 흐려지고 흐려져서 48시간 정도 지나면 정상 범위로 돌아가요. 그래서 고주파 치료로 기미를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서 8년 동안 논문을 계속 내가지고 SCI에 전부 다 게재가 돼서 지금은 멜라즈마 치료의 치료 1번으로 많은 리뷰 논문에 RF가 올라가 있습니다. 니들 RF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 이유의 펀더멘탈한 이유는 물리적인 현상이죠. 얘가 반도체라는 걸 저희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고주파 중에서 열 에너지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열은 별로 이렇게 내지 않는데 세포 소기관의 변화를 유도해서 기미 치료랄지 여러 가지 다른 치료를 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걸 꼭 보여드려야 되는 이유는 의학은 계속 발전하죠. RF를 통해서 열을 이용해서 어떤 치료를 한다는 건 거의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거의 진짜로 우리 패러데이 선생님 그리고 맥스웰 선생님 나왔을 그 당시부터 이거는 급속하게 발전했던 부분이죠. 그런데 굉장히 적은 에너지를 줬는데 어떤 세포 내 소기관의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것을 기미 치료에 쓸 수 있게 되는 그런 시대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너지홀릭스의 김영문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나이 50 먹어서 이게 뭔지 모르겠다.